안녕하세요. 음, 이번 시간에는 그래프 QL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래프 QL이라고 하면 뭐 최신 웹 트렌드를 따라가시는 분들은 아마 아시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이제 RESTful API에서 넘어왔죠. RESTful API까지 넘어왔었는데 RESTful API를 하다 보니까 너무 불편한 점이 조금 있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주소창에 뭔가를 이제 계속 넣게 되는 거예요. 계속 넣게 되니까 이게 너무 불편해진 거예요. 그러면 데이터베이스와 연결할 때 백엔드에서도 작업을 해줘야 되고 프론트엔드에서도 작업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미들 서버를 하나 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프론트엔드와 백엔드 사이에 미들 서버 하나를 두고 이 미들 서버가 프론트엔드에서 온 요청을 처리를 하는 거죠. 백엔드로 보내고 백엔드에서 받은 데이터를 다시 가공해서 프론트엔드로 전달해 주는 거예요. 기본적인 원리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래프 QL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간단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제일 처음에 스키마를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맞게 그냥 던져주면 돼요. 그 다음에 그걸 받아서 가공하면 끝나는 거예요. 굉장히 쉽죠. 그리고 또 하나의 강점은 그래프 QL을 가지고 RESTful API들을 다 바꿀 수 있어요. 쉽게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점이 있죠. 그리고 여기를 지원하는 라이브러리들도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그래프 QL의 그 만드는 서버 자체가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전환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클라이언트 계열에서는 뭐 리액트 아폴로, 그러니까 제가 시간이 되면 리액트 아폴로까지 영상을 찍어서 올릴 텐데 리액트 아폴로가 있고 릴레이 같은 녀석들을 통해서 클라이언트 프론트엔드 단에서 좀 더 빠르게 좀 더 쉽게 프로그래밍할 수 있게 돼요. 이렇게 말로만 설명드리면 좀 못한데 제가 뭐 파워포인트까지 준비할 정도는 아니라서. 자, 그리고 이제 저는 아폴로를 사용하게 될 텐데요. 이제 아폴로가 2.0이 되면서 여러 가지 기능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클라이언트에서도 이제 쓸 수 있지만 아폴로 QL 서버를 쉽게 만들 수 있게 해줬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볼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 QL을 어떻게 쓰는 건지를 아폴로를 사용해서 그래프 QL 서버를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서 한번 어떻게 쿼리를 날리고 그 데이터를 받아오는지 천천히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여러분들의 쉘이 필요한데요. 여러분들 작업 환경을 먼저 만들죠. 네, 일단 저는 노드를 사용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어떤 언어든 다 지원되는 라이브러리들이 있을 거예요.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래프 QL 서버라고 할까요? 그래서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서 npm init 네, 노드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게요.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고 제 컴퓨터가 느린가요? 네, 시간이 좀 걸리네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사용해야 될 패키지들을 받을 텐데 저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는 일단 띄워놓고 그 다음에 여기 하나씩 한번 저희가 필요한 것들을 쭉 다운로드 받아 볼 거거든요. 일단은 여기 튜토리얼에 보시면 여기에 대부분 나오는 내용들을 제가 다루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뭐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 직접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번 해보죠. 이제부터. 자, 이제 그 서버를 만들어야 되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해요. 일단은 저희는 혹시 얀을 깔아 놓으셨는지 모르겠는데 npm 저는 보통 깔아 놓거든요. install-g에서 얀 이렇게 해서 하나를 깔아 두세요. 이게 npm보다 빠르거든요. 이렇게 해서 하나를 깔아 두시면 저희가 이제 뭔가를 당겨올 때 훨씬 더 빠르게 당겨올 수 있어요. 이제 하나씩 당겨 보죠. 우리가 이제 가장 필요한 건 뭐냐면 얀을 하죠. 얀 그 다음에 그래프 QL 이게 가장 먼저 필요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서버를 좀 더 쉽고 빠르게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쭉 다운받을 거예요. 보세요. 아폴로 서버 익스프레스. 저는 익스프레스를 쓸 거거든요. 그래서 익스프레스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노드몬 하나 계속 감시할 녀석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바벨 CLI. 전 이제 최신 바벨을 사용할 거라서 바벨 프리셋, 그 다음에 env라고 할까요? 바벨 프리셋 env. 그 다음에 바디 파서도 필요하겠네요. 바디 파서, 바디 파서까지. 네, 이 정도 뭐 다운받죠. 해서 쭉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쭉 설치를 해주시고 나서 그 다음 설정 잡아야 될 것들 또 잡아보죠. 뭐 하나씩 알아보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하나 또 빠뜨렸네요. 네. 예전에 이제 그래프 QL을 뭔가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좀 세팅이 좀 복잡하게 됐었는데, 아폴로 쪽에서 이것도 하나 만들어 줬거든요. 그냥 add GraphQL tools. 네. 얘도 있으면 정말 편리하게 그냥 누워서 떡 먹기 같은 느낌으로 우리 서버를 만들 수가 있게 돼요. 네, 여기까지 되셨죠? 여기까지 되셨으면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가지고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띄워놨고요. 자, 이렇게 띄워놨고, 패키지.json에 일단 가볼까요? 패키지.json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확인을 하셨죠? 그 다음에 스타트, 그 다음에 노드몬으로 감시를 해주는데 저희는 index.js를 감시할 거예요. 바벨 노드로 하죠. 그리고 이제 뒤에다 적어줄 수도 있지만 새 파일을 가지고 한번 해보죠. 바벨 rc 파일을 만들죠. rc, 그 다음에 reset, set, 그 다음에 env 라고 해주고 저장시켜 주시고, 다음 index.jx 파일이 필요하겠죠. index.js. 네, 이렇게 파일이 만들어졌죠. 자,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인데요. 일단 import express from express를 가져와서 이제 또 저는 항상 되는지 안 되는지 일단 테스트부터 하고 나서 저장해 주죠. 그 다음에 여기서 yarn start, 우리가 넣어놓은 명령어가 있으니까 시작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익스프레스를 받아다가 이제 스타트까지 되는 게 확인이 되네요. 네. 그러면 이제 얘는 쭉 밑으로 내려놓고 이제부터 진짜 코딩이 시작되거든요. 자, 이제 한번 해봐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제 얼마나 여기에 익숙하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지만 일단 한번 해보죠. 예, 제가 국내에 있는 강좌들 중에 많이 도움되는 걸 못 찾아가지고, 특히 최근에 트렌드에 반영된 걸 잘 못 찾아가지고 제가 직접 찍고 있는 건데 부족한 부분은 많을 거예요. 일단 바디 파서를 가져오죠. 그럼 바디 파서, 바디 파서가 이제 지금 당장은 필요한 건 아닌데 좀 이따 필요해지거든요. 이제 서버를 일단 띄워보죠. 네, 어찌됐거나 여러분들이 익스프레스에 익숙하지 않으시다면 서버를 한번 띄워보죠. 익스프레스라고 해서 이렇게 주면 돼요. 자, 그럼 익스프레스에 객체가 생성이 됐을 거고, 여기서 이제 app.listen 해서 3000 포트로 하고, 그 다음에 federal 펑션, 그 무기명 펑션이죠. 로그 해서 서버가 라고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돼요. 네, 어려운 거 없죠. 어려운 거 정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여기서 이제 서버 작업을 한다면 app.get 이렇게 하신 다음에 리퀘스트와 리스폰스가 있겠죠. 그래서 리큐를 받으면 리스로 바로 샌드, 이렇게 하면 서버가 완성된 거예요. 서버가 시작되었다고 했죠. 그러면 저희가 3000 포트로 서버를 연 거거든요. 그래서 get 방식으로 들어오면
여기에서 get 방식으로 들여오면 리스폰스로 send 하하하를 보내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이해되시나요? 이 익스프레스에 관련된 게.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만약 그래프 QL을 지금 하시고 계시다면 이건 정말 하찮겠죠. 하하하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호호호라고 넣어볼까요? 호호호 라고 넣고 여기서 F 그럼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익스프레스를 가지고 굉장히 빠르게 우리가 로컬 서버를 하나 만든 거거든요. 예. 익스프레스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사실 저희는 이제 익스프레스를 가지고 이걸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래프 QL을 한번 사용해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시작해 봅시다. 시작을 해볼 텐데 우리가 이제 그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데이터가 뭐 포스트방 뭐 요청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 하나의 엔드 포인트만 갖게 한다는 게 이 그래프 QL의 목표예요. 그래서 하나의 엔드 포인트만 처리할 겁니다. app.use 여기서 이걸 사용할 건데 그래프 QL 여기를 엔드 포인트로 저희 잡을 거예요. 맨 마지막 단위예요. 그리고 여기서 body parser라고 해서 JSON 여기 온 걸 다 body parser 그러니까 body를 다 JSON으로 파싱해 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JSON 파일로 파싱한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그래프 QL을 이제 익스프레스로 이제 변경을 해주는 건데 이게 예전엔 좀 골치 아팠는데 요즘엔 그게 간단하게 되더라고요. 보세요. import state 그 다음에 여기에서 apollo server express 죠 맞나요? 뭔가 못하냈죠? 찾았네요. 그래프 여기에 보시면 QL 익스프레스가 있고 그래프 IQL 익스프레스가 있어요. 자, 이 두 가지는 조금 차이가 나는데 이게 진짜 실제예요. 이게 실제 그래프 QL 서버를 담당하는 녀석이 될 텐데 얘를 가지고 이제 만들어주면 돼요. 그래프 QL 익스프레스 얘한테 이제 객체를 넣어야 되는데 얘한테는 이제 꼭 넣어야 될 게 스키마라고 할 거예요. 스키마라고 할 건데 이 스키마는 뭐냐면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서 써야 될 타입들 뭐 쿼리가 어떤 요청이 올 건지 아니면 데이터가 어떤 형태를 잡을 건지를 미리 얘기해 놓는 거예요. 정의를 해 놓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런 요청이 왔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할 건지도 여기에다 다 정의를 해 놓는 거예요. 이렇게 말로만 말씀드리면 조금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은데 일단은 해놓고 얘기를 하죠. use app.use 다음에 여기에서는 greph iql이라는 엔드포인트를 하나 가질 텐데요. 이 엔드포인트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그때마다 이렇게 서버를 만들어 놓고 포스트 요청을 하거나 get 요청을 하거나 뭐 이렇게 요청을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요청을 할때 그걸 이제 다른 어플을 만들거나 다른 코드 소스를 짜서 만들어야 되거든요. 테스트할 때. 근데 이걸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웹 방식의 인터페이스를 하나를 제공해줘요. 그 제공해주는 그 포인트가 바로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그래프 IQL 익스프레스의 엔드포인트 URL은 우리의 그래프 QL 엔드포인트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이건 이제 우리가 그냥 개발자용으로 쓸 제가 뭐 또 실수를 했나 본데 뭐가 잘못됐죠? 우리가 이제 엔드포인트로 쓸 그 하나의 주소 쉐마를 정의 안 했죠. 일단 우리가 이제 하나의 엔드포인트 진짜 데이터베이스와 소통하는 것 여기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개발용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테스트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일단 얘를 지워볼까요? 지우고 하면 여전히 오류가 나죠? 그렇죠. 자, 여기에서 이제 이 쉐마가 반드시 필수적으로 정의돼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의 서버 단은 여기에서 이제 다 끝난 거예요. 서버 단은 여기서 다 끝난 거고
우리 이제 몇 가지만 한번 정의를 한번 해볼까요? 일단 어, 더미 데이터 하나만 만들죠. 더미 데이터. 원래는 이제 다음 시간에 몽고DB랑 연결하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먼저 북스라고 하죠. 책들에 관련된 정보들을 저장할 거예요. 타이틀, 뭐라고 할까요? 문제는 경제다. 작가는 뭐라고 할까요? 또 김개동이라고 하고. 자, 이런 책을 몇 개를 더 만들까요? 요즘 이지영, 아무거나 데이터를 만드시면 돼요.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만들죠. 정리를 좀 할까요? 정리한 게 더 불편하네요. 정리한 게 더 불편하니까 이렇게만 더미 데이터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로 그냥 데이터예요. 나중에 이곳은 더미 데이터고 데이터베이스 자료와 교체할 거예요. 이해되셨죠? 더미 데이터인데 이제 이 데이터가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먼저 정의를 해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럼 이제 한번 해보죠. 여기에서 이제 이름을 const type 뭐 하고 있죠, 저? type definitions 라고 할 거예요. type definitions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에 텍스트 데이터를 넣을 거예요. 여기에 이 기호는요, 뭐야, 1 옆에 있는 물결 표시 아래에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제 타입, 메인 타입이 하나 필요해요. 쿼리라고 해서 이건 이제 쿼리의 메인이고, 북스라고 요청을 하면, 이해되시죠? 북스라고 요청을 하면 북에 관련된 배열을 돌려줄 거예요. 이해되셨죠? 다시요. 북스라는 쿼리를 던지면, 쿼리 중에 북스라고 오면 배열이죠. 배열. 책 배열을 던질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죠. 그럼 책은 뭔데? 그럼 책을 정의해야죠. 책 BOK라고 했죠. 이 북은요, 어떻게 생겨 먹었냐 하면 타이틀이 있어요. 얘는 스트링이에요. 그 다음에 작가가 있어요. 작가도 문자열이에요. 어렵지 않으시죠? 다시 한번요. 날아오는 쿼리를 정의할 텐데, 쿼리 중에 북이라고 날아오면 북의 배열을 반환할 거고, 그 다음에 북이라는 게 정의가 안 됐으니까 정의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북이라는 녀석은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데 문자열이야. 그 다음 작가 정보도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문자열이야 라고 정의한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쉐마를 넣었잖아요. 스키마를 넣었잖아요. 저는 스키마 모르겠어요. 그럼 쉐마를 정의하죠. 스키마를 정의할 겁니다. 스키마를 정의할 건데 make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 또 없거든요. 그래서 저 위에서 의존성, 우리 아까 설치해 줬던 것 중에 하나를 더 넣을 거예요. state GraphQL tools, 여기에서 make executable schema를 만들 거예요. 그럼 executable schema를 넣어주면 되고요. 여기에 꼭 필수적으로 정리해야 될 녀석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type definitions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노드가 버전업이 되면서 원래는 이제 이런 식으로 정의해 줘야 되는데, 이름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굳이 할 필요 없이 이렇게만 해주셔도 되거든요. 자, 이렇게 정의를 해주시고 나면 자, 여기서 서버가 시작되었고 에러는 발생하지 않죠. 자,
이해되셨나요? 에러는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 서버가 도대체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가서 볼게요. 로컬 호스트에 우리가 엔드포인트를 하나 줬죠. 그래프 QL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동작을 안 하죠. 왜냐하면 여기에는 어떤 요청이 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IQL도 하나 줬잖아요. IQL로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떠요. 자, 이렇게 뜨는데 여기 보시면 도큐멘테이션 익스플로러가 있고요. 여기서 쉐마를 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루트 타입의 쿼리를 하나 줬거든요. 쿼리. 자, 쿼리 쪽에 가보시면 우리가 북스라는 쿼리를 날릴 거라고 얘기했고 얘는 북이라고 돌아온다고 했어요. 그럼 북스에 들어가 보시면 타입이 북으로 돌아와요. 북은 우리가 이렇게 정의했죠. 타이틀은 스트링이고 어서는 스트링이다. 이해되시죠? 우리가 정의해 놓은 거예요. 그럼 한번 요청을 해볼 텐데 요청은 되게 간단해요. 이렇게 해서 books라고 해서 요청을 하면 되는데 지금은 여기 보시면 자동으로 얘네가 붙었죠. 근데 여기 지금 널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걸 어떻게 처리하라고 우리가 정의한 적이 없거든요. 이 쿼리를 어떻게 처리하라고 정의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정의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서 이제 아 여기 헬프가 어떻게 나오죠? 여기서 이제 리솔버까지 넣어주면 돼요. 리솔버. 그래서 리솔버스를 한번 여기다 넣어볼 거예요. 리솔버스. 제가 이것도 오타를 되게 많이 내서 혹시 오타면 좀 더 고칠게요. 리솔버스라고 해서 여기서 이제 쿼리가 어떻게 날아올 건지에 대해서 정의를 어떻게 풀어낼 건지를 정해줘야 되거든요. 여기서는 이제 또 객체예요. 그냥 쿼리가 날아온다. 쿼리가 날아왔을 때는 그 중에 쿼리가 북이라는 녀석이 북스라는 녀석이 있다. 얘는 함수다. 그리고 리턴을 하는데 북스를 리턴할 거다. 이때 북스는요 우리가 위에 정의해 놓은 이 더미 데이터예요. 이해되셨나요? 북스는 더미 데이터 그리고 여기에 북스는 이 위쪽에 있는 쿼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요게 좀 제가 이름을 겹쳐놔서 좀 그런데 그럼 여기를 이렇게 바꿀까요? 이렇게 바꿀까요? 이렇게 이렇게 바꾸면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셨으면 좋겠는데 다시 한 번만 설명을 드릴게요. 보시면 우리가 이제 타입을 정의했죠. 여기에 이제 쿼리거든요. 이만큼은 정말 타입을 정의한 거예요. 타입을. 그래서 쿼리고 여기는 북이라고 요청이 북스라고 요청이 오면 여기는 반환이에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여기 리솔버는요 실제 처리예요. 실제 처리고요. 이때 북스는 얘랑 맞아야 돼요. 이렇게 맞아야 됩니다. 이 두 개가 똑같아야 돼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함수 하나를 정의해 줬어요. 북스에다가 함수를 정의해서 얘는 뭐 오던 간에 그냥 리턴을 하는 거예요. 뭘 리턴하냐 하면 바로 여기에 있는 거 여기에 있는 걸 여기서 리턴을 해요. 그럼 얘네들이 오겠죠. 그런데 우리 보시면 아시겠지만 처음에 정의할 때 타이틀과 그러니까 작가를 정의했잖아요. 제목이랑 작가를 정의했으니까 얘네가 제목, 작가, 배열로 이렇게 묶여 있는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얘가 반환돼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던지면 끝나요. 끝납니다. 보시죠. 저장을 할게요. 저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버는 시작됐죠. 여기에다가 우리 리솔버를 안 넣었죠. 정의만 해놓고 안 넣었으니까 여기에다 리솔버까지 넣을게요. 여기 이제 리솔버까지 넣게 되면 스키마가 이제 완전히 완성된 거고
이 상태로 이제 타입에 관련된 리솔버가 여기서 실행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지금 가보죠. 실제 여기에서 어떻게 적용됐는지 컨트롤 엔터 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북스라고 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타이틀을 필요 없이 나는 작가가 필요 없다 그러면 이렇게 지우시면 돼요. 그럼 타이틀만 나와요. 엄청 좋죠. 엄청 좋아요. 타이틀도 필요 없다 이런 경우는 없잖아요. 그죠? 타이틀도 필요 없고 난 북스 필요 없다 이런 경우는 없잖아요. 작가만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엄청 쉽죠. 예, 엄청 쉬워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게 미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데이터만 받아왔다면 리솔버에서 가공해서 주면 돼요. 엄청 편해집니다. 자, 이해되셨죠? 그럼 이제 쿼리를 한번 더 추가해 볼까요? 쿼리를 한번 더 추가해 볼게요. 쿼리에서 하나를 더 추가해 볼게요. 쿼리에서 find book이라고 했을 때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그 북을 그 찾을 때 뭔가 매개 변수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매개 변수가 필요해지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이 매개 변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죠. 여기에 그냥 name이라고 주시고 여기에서 얘가 반환하는 건 북이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오류가 뜨죠. 여기에서 얘가 이제 과연 무엇냐도 정의해줘야 돼요. 스트링이야 라고 해서 정의를 해주면 끝난 거예요. find book이라고 하면 끝난 겁니다. 그럼 이제 다시 우리의 IQL로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날리고 쿼리가 뭐가 있는지 보죠. 좀 사라져. 네, 쿼리가 뭐인지 보면 find book이 들어왔어요. find book 해서 하면 되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서 똑같이 날리면 돼요. find book 하고 name은 유시민이야 라고 해서 하면 없죠. 또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도 리솔버에서 안 해줬잖아요. 리솔버에 없거든요. 그럼 이제 리솔버를 갖다 놔야죠. 리솔버를 만들어야죠. 이제 여기 리솔버를 넣어야 되거든요. 리솔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기서 하나 더 추가해 주면 되죠. 뭘 추가해 주냐면 find book인데 여기서 이제 함수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return을 하죠. return에서 일단은 더미 데이터를 그냥 날릴게요. 그러면 모든 북이 나오겠죠. 뭐 어떤 걸 던지든 간에 다 나올 거예요. 자, 보세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날리면 다 나와요. 안 나오네요. 왜 안 나오지? 지금 배열로 던졌죠. 배열을 던졌죠. 우리는 하나를 보냈어야 되는데 지금 배열이 나갔죠. 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리솔버에서 처리를 해주면 돼요. 리솔버에서 처리만 해주면 되는데 이제 여기에서 리솔버 쪽에서는 뭘 해야 되냐면요. 리솔버 쪽에 매개 변수가 몇 개가 들어와요. 몇 개가 들어오는데 일단은 잘 모르실 거예요. 페어런트, 그러니까 저는 그냥 obj라고 할게요. 페어런트의 값이 들어오고 처음에 그 다음에 아규먼트의 값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냥 콘솔 로그를 통해서 args를 한번 출력해 볼게요. 자, 서버는 시작됐고요. 여기에서 한번 던져보죠. 던질게요. 뿅 하면 아규먼트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아규먼트 이해되시죠? 아규먼트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제 가공해서 던지면 돼요.
이 데이터를 가공해서 던지면 되거든요. 그러면 뭐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게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일단 북스에서 필터를 넣을까요? 필터를 넣어서 B라고 하죠. B라고 하고 턴 B에 이렇게 어프가 아규먼트의 네임과 똑같으면 그걸 던지자. 그래서 그냥 리턴 얘를 해버릴까요? 이렇게 리턴을 해버리면 예, 제대로 안 되죠. 참.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북스를 던지기로 했죠. 근데 이게 참 생각해보니까 작가가 여러 책을 썼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제가 그 생각을 못했네요. 작가가 여러 책을 썼을 수도 있을 테니까 북의 배열로 넘어가야겠네요. 그걸 위해서 이제 몇 가지를 더 해볼까요? 83년생 김지영도 쓰셨다고 치고 뭐 99만원 세대도 쓰셨다고 해보죠. 이렇게 이런 책들을 쓰셨다고 데이터를 넣어 볼게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는 이제 필터를 통해서 배열이 어레이가 이제 반환되겠죠. 그래서 맞는 것만 필터링해서 배열로 반환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해보죠. 유시민 선생님의 작품이 몇 개가 있는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쉽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컨트롤 엔터 이렇게 나오는 거죠. 간단하죠. 뭐 여기다 김지영 씨 넣어볼게요. 네, 이렇게 나오고 만약에 작가도 알고 싶으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작가까지 나와요. 어떠셨나요? 어려운 건 없으시죠? 어려운 건 없으셨을 것 같고 여기 코드를 이제 뭐 다시 한번 복귀해 보면 예전에는 사실 조금 귀찮았거든요. 귀찮은 부분이 좀 많았었는데 이제는 되게 이제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요청하면 되고 그다음에 뭐 하나만 더 보여드릴까요?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 주소를 요청하실 때 지금 IQL만 넘어갔었는데요. 로컬호스트에 그래프 QL로 요청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쿼리를 요청하는데 이때 맞나요? 북스를 요청하면 되죠. 그 다음에 여기에 타이틀 이렇게 요청하면 이렇게 나와요. 엄청 좋죠. 예. 이게 예전에는 이제 엔드포인트 여러 개가 막 넘어가야 되거든요. 막 주소가 엄청 길어지고 막 이랬는데 엔드포인트 하나만 가지고 여기에 쿼리를 요청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데이터가 휙 돌아오는 거죠. 이거 써보면 엄청 편합니다. 생각보다 엄청 편해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타입을 먼저 정의해 주고 그 다음에 루트 쿼리 안에 이제 쿼리들을 정의해 주셔야 되고 지금 여기서 다뤄보지 않은 게 뮤테이션이 있어요. 뮤테이션. 그러니까 자료를 변형시키는 거, 뭐 추가를 하거나 삭제를 하거나 수정을 하거나 이거 이제 뮤테이션으로 다 처리해 버리거든요. 뮤테이션은 지금 아직 안 알려드렸는데 다음 시간에 한번 다뤄볼 거고요. 몽고DB랑 연결하면서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 요청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여기 리솔버가 있죠. 이 리솔버를 통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정의해 주면 돼요. 당연히 여기 타입의 북은 그 객체에 대한 정의를 한 거기 때문에 얘를 어떻게 처리할지는 말할 필요가 없겠죠. 쿼리들에 대해서 뮤테이션에 대해서 리솔버에서 정의해 주면 돼요. 그렇게 해서 make executable 죄송합니다. make executable 쉐마 저는 학교 다닐 때 쉐마라고 배워서 스키마를 가지고 타입을 정의한 것과 리솔버를 가지고 스키마를 만들어서 여기다 던져주면 돼요. 그러면 끝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끝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실은
저는 지금 아폴로 서버 익스프레스를 사용한 거고요. 익스프레스 그래프 QL이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른 게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저는 어차피 아폴로 클라이언트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정의해 놓은 거거든요. 네, 제가 설명 중이라 설명이 길어졌는데 다음 시간에는 몽고DB랑 연결해서 어떻게 이걸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